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체재료학 개론 두 번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체재료학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저번 시간에서는 이제 스템셀들이 substrate stiffness, 기판들이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화되는지에 따라서 조사해 보았는데요. 가장 그 기판의 스티프니스가 낮을수록 신경세포 쪽이 분화되었고, 그리고 오스테오블라스트, 한 셀들이 생성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세포들을 분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산인자들 중 하나인 얍과 테스들이 어떻게 음, 세포들의 메커니컬한 부분을 조절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포들이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분화하고 세포의 모양이 생김새가 생기게 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초록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에서 세포들은 피지컬하고 메커니컬한 단서들에 의해서 분할을 그들의 세포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세포의 growth, 성장, 그리고 differentiation, 분화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도 YAP 그리고 TAZ, 약과 타 전사인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밑에 세 주제를 보시면 ECM stiffness regulates YAP test activity. ECM의 강도, 스티브니스가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약과 타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리고 약과 태즈는 regulated by cell geometry. 세포의 뻗어나가는 정도, 생김새에 따라서 약과 태즈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이제 약과 태즈들이 사이토스켈레트 텐션에 영향을 최종적으로 미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피겨 1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1에서는 우선 앞선 초록에서 보았던 두 가지 소주제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그림이 보입니다. 앞선 두 주제에서 세포는 ECM의 스티프니스에 의해 어떻게 발현되며 ECM의 에리아 자체와는 세포의 발현과 크게 연관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CM 에리어의 크기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지만 셀 에리어와는 연관이 있는 얍타즈 발현에 연관이 있고 또 얍타즈는 ECM 스티프니스에 연관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A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CTGF와 ANKDRD1 그리고 뒤에 검은색까지 4X까지 이것은 이제 얍타즈 이런 친구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유전자들이 되겠죠. 네. 그리고 설명해 드리자면 SI는 어떠한 유전자를 제거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얍타스1, 얍타스2를 제거하였더니 이런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지 않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40과 0.7의 ECM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0.7에서는 이런 유전자들이 발현되지 않았으며 40kPa 좀 더 강도가 높은 곳에서는 이 세 유전자들이 발현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의 그림을 확인하게 된다면 40과 또 0.7로 나누었는데요. 40에서는 얍타즈가 좀 더 핵 쪽에 분포하고 있고 0.7로 ECM 스티프니스가 약하게 된다면 좀 더 주변부로 사이토플라스믹, 세포질 쪽으로 퍼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뉴클리어 얍타스 퍼센트가 되겠죠. 40에서는 거의 핵 쪽의 100%, 그리고 0.7에서는 그 수가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C 그림을 봐서 C 그림에서는 이제 셀 에리아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셀 에리어가 unpatterned, 확인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25 이렇게 차례로 줄어서 300으로 가게 될 시 처음에는 핵의 이제 얍타즈의 발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이토플라스믹, 세포질 쪽에 더 그 양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사의 인자들이 주변부로 퍼져나가서 보이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그 결과가 적혀 있죠. 300에서는 뉴클리어 얍타즈의 퍼센트가 적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D와 E에서 확인해 보시면 ECM의 에리아와는 상관없이 셀 에리아와 그 얍타즈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값을 확인해 본다면 마이크로필러스, ECM 에리아만 줄였을 때 셀 에리아도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뉴클리어 야타스의 퍼센트 자체는 왼쪽의 unpatterned 한 그림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셀 에리아 자체가 300으로 줄었을 때는 ECM 에리아도 물론 작겠죠. 그리고 뉴클리어 야타즈의 퍼센트도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색상들을 나타내는 전사인자들, 얍타즈들을 처음에 형광물질이 있어요. 이런 얍타즈들이 어디에 더 뭉쳐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확인시켜주는 물질을 Luciferase Reporter, 형광물질을 붙여서 전사인자들이 전사를 마쳤을 때 네, 이것을 어디서 전사가 되었는지 확인시켜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아까 전 주제에 이어서 YAPTA's activity requires low and tension of the actin cytoskeleton 그리고 low pace를 끊고 그리고 액틴 스켈레톤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YAPTA's activity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A부터 보게 되신다면 컨트롤군과 이제 C3, 락텟 A, NSC 23766 그리고 노코를 처리한 약품을 처리한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C3 low pace inhibitor를 하는 물질이 C3가 되겠고요. 그리고 F-actin inhibitor, F-actin을 억제하는 물질이 이제 lactulin A, LATA-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물질이 있겠죠. 이제 C3와 락텟 A를 처리한 물질에서는 뉴클리어 얍타스, 결국에 세포 핵에서의 얍타스 발현, 전사인자 발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제 조절군과 나머지 두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에서의 변화가 없고 이제 C3 락텟 A를 했을 때만 이제 사이토플라즈믹 세포질에 좀 더 많은 양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CTGF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NKRD1 같은 유전자들이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양이 있다가 C3와 LATA를 처리했을 때 그 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LATA, 액틴, F-actin inhibitor 처리했을 때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처리하지 않고 액틴을 더 처리했을 때, 그 양을 더 처리했을 때는 상관없이 그 포엑스 또 다른 유전자였죠. 그 유전자가 그 변함없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선 피규어 1과 같이 루시퍼레이스라는 형광 물질을 이어붙여서 그 양을 확인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뒤의 그림에서는 이제 저번 발표에서도 했었던 브라비스테틴과 같은 물질, 액틴의 역할을 맡는 물질이죠. 그리고 락페이스를 묻는 Y27632 같은 물질들을 처리했을 때 핵에서의 이제 얍타스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정도 하다가 나머지 두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그 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이제 얍타스가 세포에 없었으니까 똑같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 포엑스라는 유전 물질도 나머지 두 개에서 그 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토스켈레털 텐션, 세포 바깥의 텐션을 리지드 하고 일라스틱하게 조절했을 때 리지드한 곳에서는 이제 좀 더 세포 핵에 그 얍타스 구성하는 물질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라스틱, 이제 세포 벽의 일라스틱하게 된다면 자연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제 좀 더 세포질 쪽으로 분포가 많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의 얍타스의 물질 확인해 보시면 100에서 50 정도로 줄어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세포 생장에 관련하는 히포 패스웨이가 독립적으로 얍타스, 즉 ECM 스티프니스와 셀 스프레딩에 영향받는 얍타스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스퍼스한 덴스한 환경에서 스퍼스와 덴스한 환경에서 이제 스퍼스한 환경에서 타스 한 물질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앞에도 했지만 이제 40으로 0.7보다 큰 곳에서 타스 한 발현일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똑같이 했듯이 C3 그리고
F-액틴이 나오지 않게 하는 락트-A를 물질 처리했을 때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TAS 물질들이 적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D로 넘어오시면 아무 처리하지 않은 것과 less A를 오히려 뺀 것을 확인해 보면 이제 figure 1에서 했듯이 셀 에리아가 줄어들게 된다면 만에서 300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제 핵에 분포한 얍타스 물질들이 여기서 90쯤에서 이제 20쯤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를 보시면 C3 물질을 많이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타스 물질이 점점 그 색이 옅어진다고 해야 되죠. 네, 그 물질들이 없어져서 색이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CTGF 그리고 그런 유전자들이 40에서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며 0.7에서는 그 수가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 유전자를 처음에 피규어 1부터 확인했었는데 포익스 유전자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것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 락트 A를 처리한 것 그리고 그것을 소프트한 0.7 위에 놓았을 때 물질의 양을 비교해 보시면 훨씬 처리하지 않은 것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얍타스 물질을 제외하게 된다면 그 수가 동일하게 핵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다가 타스를 넣을수록 이제 좀 더 약품들을 덜 처리한 검은색 그래프에서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이제 얍타스 물질이 증가할수록 CTGF와 같은 유전적인 물질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H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얍타스한 물질들이 어떻게 오스테오제네시스, 아디포제네시스, 즉 오스테오제네시스 할수록 예전에 저번 주에 발표로 의하면 큰 스티프니스가 큰 기판 위에 올려져 있고 아디포제네시스 한 것들은 좀 더 소프트한 스티프니스 위에 있었었죠. 네, 그런 걸 따져서 이제 얍타스 물질들을 추가했을 때 그리고 또 C3 등을 이전 피규어 2, 3에서 배웠던 C3 등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강한 힘을 받을수록 좀 더 오스테오블라스트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표로 나타낸 B를 보시면 오스테오제네시스 한 것이 얍타스 1, 얍타스 2를 제거했을 때 오히려 양이 줄어들고 평상시에는 이제 이 정도 생겼는데 얍타스 두 개를 제거했을 때는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C3를 더했을 때 이제 줄어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3를 추가했을 때는 힘이 강한 40이어도 그 양이 별로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디포제네시스 한 것들은 아무것도 컨트롤 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얍타스 1을 제거했더니 그 양이 기하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발현 그리고 아프토시스, 사멸 한 비율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되었을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셀 에리아가 되겠죠. 만에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300으로 줄어듭니다. 네, 발현 자체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셀 에리아가 클수록 더 많이 발현되게 되겠죠. 얍타스가 핵에 많이 발현되게 되는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 값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3이 되는 것은 300으로 가면 갈수록 큰 정반대의 모습을 띠게 되겠죠. 하지만 얍타스를 제거했을 때는 그 수가 거의 없는 채로 발현되지 않는 채로 이렇게 줄어들어 있고 그 반대로 사멸은 높은 그래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3를 처리했을 때 또 비슷한 경향성을 띠게 되겠죠. 얍타즈와 반대의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트롤 되는 거 아까 전처럼 반대의 그래프를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얍타즈를 철회해 주게 된다면 발현이 급수적으로 더 커지는 것 그리고 사멸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테오제네시스한 경향성과 아디포제네시스가 되겠죠. 네, 그 경향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되었을 때 C3 처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발현 자체가 줄어들고 그 경향성을 띠긴 하겠지만 C3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얍을 처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게
퍼센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도 똑같겠죠. 컨트롤 생거에 비해서 얍을 처리하였을 때 40과 1에 약간씩 더 1에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얍타즈 물질들을 어떻게 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얍타즈 물질들은 기판이 스티프할수록 더 많이 증가하면 셀 에리아가 퍼질 수 있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핵에 더 많이 발현하여서 그 성질을 더 많이 띠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발현되게 된다면 오스티오제네시스 한 성격을 더 많이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얍타즈 한 발현 인자가 있어도 거기에 C3 그리고 LAT 같은 물질들을 처리하게 된다면 반대의 경향성을 띄어서 아디포제네시스 한 쪽으로 좀 더 흐르고 얍타즈 한 경향성을 잃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